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19년도 3회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좀 내용 자체가 좀 익숙해지고 있으십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볼게요.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돼요. 여기서부터 일단 벌써 눈치를 좀 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내담자가 그들 자신의 생활을 뭡니까? 체계적으로 조직하는지 아니면 뭡니까? 자발적으로 혹은 뭐라 그러죠? 임의적으로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전형적인 하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형적 하루에서 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 체계적, 자발적 말고 원래 시험에 더 잘 나왔던 게 독립적, 의존적도 훨씬 많이 나왔죠. 그래요. 여기서 체계적, 자발적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형적 하루가 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에 독립적, 의존적이라고 나와도 그렇죠. 전형적 하루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됐고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상담 장면에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를 위한 개입 방법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인지적 명확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자기를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것.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는 거.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개입해서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두 번째, 아무래도 명확성이 부족하니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렇네요. 인지적 정보를 바로 잡는데 아주 그렇죠. 효과적일 겁니다. 세 번째, 원인과 결과의 착오를 바로 잡아주는 거 그렇네요. 뭐 너무 당연한 말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4번에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해 지시적 상상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이 지시적 상상을 제공하는 거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데 뭔가 상상력을 자꾸 제공하는 거는 오히려 약간 구체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쪽은 지금 세 가지는 보면 전부 다 구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4번은 좀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네요. 자주 나왔죠? 자, 3번. 상담사가 길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마치, 여기서부터 핵심이네요. 마치 자신이 내담자의 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능력. 이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감정이입 아닙니까?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자주 나왔죠? 정답 4번.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쳐야겠죠? 직업 상담사 역할 자주 나오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역할 첫 번째, 직업 정보를 수집, 분석하죠? 그렇네요. 2번에 직업 관련된 이론의 개발과 강의. 여러분, 직업 관련된 이론의 개발과 강의, 직업 상담사는 학자가 아닙니다. 사실 연구하는 것까지는 괜찮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강의하는 거 사실 이건 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직업 상담사는 컨설턴트의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3번에 직업 관련된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거 역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구인, 구직, 직업 적응, 경력 개발 등의 직업 관련된 상담은 당연히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업 관련된 심리 검사를 직업 관련된 이론의 개발과 강의는요. 어찌 보면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게임 있잖아, 게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요. 그 게임을 만든 개발자 있죠. 그 게임을 만든 개발자들이 이런 겁니다. 개발자들이. 근데 여러분 그 게임을 이제 개발해 놓으면 누가 합니까? 프로게이머가. 그렇죠. 그 프로게이머가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어떤 이론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건 학자들이 하는 거라면 그걸 응용하고 적용하는 건 그렇습니다. 상담사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별표 하나 쳐야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인간 중심 상담,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사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조력 관계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어떤 특수한 기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조력 관계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다. 뭐라 그랬죠? 제가 인간 중심 상담 혹은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케이. 이번에 내담자 문제를 진단해서 분류한다. 여러분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거 이런 어떤 체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건 어디에서 쓰였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내담자 중심 이론과 항상 상반되게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뭐다? 특성 요인 이론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특성 요인 이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내담자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깨닫게 돕고요. 그렇죠. 조력자, 돕는다, 조력자. 위쪽에 있는 조력자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4번. 내담자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인간 중심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2번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쳐야겠네요. 5번도.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요건 뭐 그냥 좀 가볍게 보죠. 요건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 같아 보이진 않아서. 자,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포괄적 직업 상담. 우리가 어떤 거 했습니까? 그렇죠. 진단과 탐색, 명료화, 그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것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네요. 첫 번째,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서 가졌던 문제들을 상담한다. 오케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내담자가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자각하게 한다. 요건 포괄적 직업 상담에 좀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에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서 상담자의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한다. 우리 그렇죠. 명료화 있지 않습니까? 명료화. 그렇죠? 4번에 상담과 검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명료화,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 해결, 뭐 진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 해당되는데 4번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렵게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건 그냥 하나 체크만 할게요. 자, 그다음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크게 쳐야겠네요. 진로 검사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 목적 몇 번 나왔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한 번에 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봐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진로 태도를 인식하기 위해. 요게 틀렸겠네요.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로 태도를 인식하기 위해라기보다는요, 진로 의식을 높이기 위해. 그게 바로 진로 의식을 뭐다? 높이기 위해.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진로의식을 높이기 위해가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의 일종의 사용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로 태도를 인식하기 위해는 사용 목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미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지막 네 번째,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다 그렇습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진로시간 전망, 이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판단을 통해서 현재의 내담자가 미래의 자신의 어떤 목표랑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뭡니까?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 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미래를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미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만들기 위해.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행동을 뭡니까? 미래랑 연결시키기 위해. 그렇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측정을 해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다? 좀 더 모티베이션을 가지게끔 연결시키게끔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외우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뉘앙스를 좀 체크를 해서 그런 게 아닌 것들을 체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 한번 가져왔으니까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 1번 미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렇죠. 미래에 대한 느낌, 미래. 2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그렇죠. 현재를 통한 미래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3번에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굉장히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죠. 4번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이 뭡니까? 결국은 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번에 목표 설정을 한다라는 것도 결국 목표 설정이라는 건 미래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6번에 현재 행동을 뭐라? 미래의 결과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7번에 계획 기술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뭔가 연습하는 것도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8번에 진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됐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진로 태도를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진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데글리가 제시한 그 직업 가계도 이거 뭐였습니까? 진호그램 아닙니까? 직업 가계도. 진호그램을 그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볼게요. 1번 가족 구성원들의 진로 선택 형태와 방법. 그렇죠. 우리가 진호그램은 보통 뭡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뭐예요? 그렇죠. 상담에 활용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2번 내담자가 성장할 때 또래 집단의 상황. 오케이, 가능하죠. 3번 가족의 경제적 기대와 압력. 그렇습니다. 이 충분히 가능한 요인이네요. 4번 특정 직업에 대한 가계 유전적 장애는 아니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되겠네요. 자, 한 번만 그냥 보죠. 자, 우리 직업 가계도를 그릴 때 관심 가져야 될 요인 요 밑에 정리해 왔습니다. 한번 보죠. 역시 이런 것도 좀 많은 것들은 한꺼번에 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볼게요. 3, 4세대의 가게에 있어서 대표적 직업이 뭐냐? 말 그대로 진호그램 뭡니까? 그 집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직업들의 그 흐름을 파악을 해서 이 내담자와의 상담에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의 직업에 전형적으로 두드러진 지위와 가치의 서열화가 어떠냐? 세 번째, 가족 구성원들의 직업을 선택했거나 바꿨을 때 나타나는 진로 선택의 형태와 방법이 어떠냐? 그 다음, 경제적 기대와 압력, 가족이 일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한 또래 집단 상황. 특히 이 또래 집단 상황,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내담자의 동기와 역할을 사정함에 있어서 자기보고법이 적합한 내담자는, 여러분 자기보고법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대전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인지적 명확성이 높은 대담자일 겁니다. 그렇죠? 정답 2번. 오케이. 자, 10번. 자, 미셸과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그쵸?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특별한 환경. 그렇죠?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조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쵸? 가능하네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환경 조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발달의 총 4가지 중에 환경 조건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성 기술. 요게 틀렸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3번. 사회성 기술이 아니라 뭡니까? 학습 경험이죠. 학습 경험. 그 다음 마지막 4번째가 뭡니까? 과제 접근 기술.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3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표 크게 쳐야 되죠? 이제 너무 많이 나오죠? 크라이티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너무 많이 했네. 그렇죠? 진단, 그 다음 뭐예요? 명료화, 그 다음 뭐예요? 문제 해결. 정답 몇 번? 3번. 여기는 지금 명료화라고 나왔는데 명료화 및 원래는 뭡니까? 명료화 및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단, 명료화 및 해석, 그 다음 문제 해결. 아닌 거는 3번 정보 제공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 12번 역시 별표 크게 쳐야겠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진짜 쉽게 가야 됩니다. 그쵸? 뭡니까? 뭐 딱 봐도 나오네요. 정답 몇 번? 2번 순수성 아닙니까? 뭐죠? 비교, 그 다음 명료화, 그 다음에 소망 및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 그쵸? 보딘 나오면 무조건 이거 아닙니까? 그쵸? 비교, 명료화, 그 다음 뭐다? 소망 및 방어 체계에 대한 해석. 요 세 가지 반드시 체크합니다. 별표 크게 하나 체크하죠. 오케이? 자, 13번. 상담에서 비밀 보장 예외 원칙. 많이 나오죠? 이것도 별표 크게 하나 칩시다. 예외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렇죠? 2번 심각한 범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긴박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자, 2번에 심각한 범죄 실행. 오케이, 긴박하네요. 3번 내담자가 자살 실행. 긴박하네요. 4번 상담을 의뢰한 교사가 내담자의 상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없어요. 심지어 뭐였습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정보를 활용할 때에도 뭐 해야 돼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주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정답 몇 번? 4번. 긴박한 경우가 아닌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14번. 이것도 별표 하나 크게 치죠. 윌리엄슨이 뭡니까? 검사 해석 단계에 이용할 수 있는 거 총 3가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시한 거 뭐였습니까? 설명. 두 번째, 설득.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직접 충고.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 4번. 설명. 그 다음 뭐였어요? 설득.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직접 충고. 여기서 제일 사실은 권장하고 좋은 건 뭡니까? 설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될 때 이제 저 넘겨서 하는 거죠. 오케이. 정답 몇 번? 4번. 됐죠? 14번도 별표 크게 쳐야겠죠.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자, 15번. 그냥 이건 체크만 하나 합시다. 행동주의 상담기법 중 내담자가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정답 1번.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게 이런 겁니다. 너무 좀 떠드는 애를 어떻게 합니까? 수업 시간에 아예 수업을 못 듣고 밖에 나가서 그렇죠. 벌써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냥 가볍게만 체크합시다. 그 다음. 16번 직업카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카드는 좀 자주 나오죠. 이건 뭐 별표 하나 치자.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 칩시다. 여기 쉬워요. 자, 볼게요. 1번 내담자를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렇죠. 직업카드에 대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특징으로 정확하죠. 2번 즉각적 피드백 제공을 하고요. 세 번째 뭡니까? 내담자가 제한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죠. 제한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 적극적 반응을 합니다. 4번에 상담사가 내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여러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직업카드, 여러분 뭡니까? 직업카드 90개를 분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선호군과 비선호군과 미결정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상담사는 뭐예요? 직업카드 분류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여기서 빼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분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담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분류를 해가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정답, 그렇죠.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들어가 보죠. 자, 이거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네요. 오케이. 이 교류 분석 아닙니까? 교류 분석. 자, 봅시다. 교류 분석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쵸? 이때, 자아 개념이 A가 parents, 그 다음에 adult, 그 다음에 child, 그 다음에 B도 parents, 그 다음에 adult, 그 다음에 child 이렇게 있을 때, 자, 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봅니까? A가 철수야 우리 눈썰매 타러 갈래? 라고 했을 때 사실 A는 그냥 B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렇죠. adult, 성인이 성인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B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나이에 맞는 행동 좀 해라. 나는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어. 뭡니까? 자기는 마치 어른스럽고 이 친구를 아이처럼 보죠.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교차적 교류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4번.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요거 별표 하나 쳐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꼭 체크하도록 하죠. 됐죠? 참고로 하나만 더 할까?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A로 봤는데 이 사람도 A로 보는 건 뭐였습니까? 그거는 상보교류라고 하죠.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하나 체크합시다. 상보교류. 둘이 똑같이 하는 거. 사실 이 상보교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때는 서로 아무런 의사소통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차적 교류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어떤 갈등 혹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됐습니까?